숙박업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 창업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창업 절차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황제 유튜브를 보는 시기죠, 이때. 네. 호텔 황제, 네, 최초로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여러분께서 시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기대 수익률 있죠? 기대 수익률. 아직은 우리가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그래도 사전에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우리가 매몰 비용으로 처리했다가는 좀 큰 리스크에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사전이 중요하다. 도장 찍기 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고, 그 투어 이게 뭐냐? 저를 통해서 이제 호텔을 취득하신 우리 이제 사업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호텔에 같이 제가 방문을 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투자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 말이죠, 호텔의 수익률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호텔의 리스크를 먼저 볼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다? 조력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저번 주죠? 네, 저번 주에 우리 이제 예비 창업자분께서 저희 회사에 이제 내사를 하셔서 말이죠, 부부가 나란히 오셨어요. 손잡고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두 분이 오셔서 자기 자본을 한 15억 정도, 이 정도 투자하신다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시간에 걸쳐서 상담을 아주 잘 해드렸습니다. 가실 때 입가에 아주 미소가 가득 머금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때 이제 같이 오신 고객님 중에 이제 배우자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께서 요청하신 컨텐츠예요. 요청하신 숙박업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 창업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창업 절차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역시 공부하시고,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아마 호텔 황제가 강의를 해주면 많이 좋아하실 거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요청에 의해서 말이죠, 숙박업 창업 시 유의사항, 창업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께 네, 강의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숙박업, 네, 창업 시, 네, 유의사항, 창업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각각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사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면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도 우리가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각간의 기간별, 구간별로 여러분께서 창업을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항이 있고 또 어떠한 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간별로, 기간별로 이렇게 절차가 조금 있는데 말이죠. 표를 제가 쭉 그 절차상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고 여러분께 그 구간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호텔을 취득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조금 뭔가 조금 흥미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번 주에 이제 찾아오신 우리 고객님께서도 상가를 투자를 할 것이냐, 호텔이 수익률이 좀 높다는데 그냥 높은 것 같지는 않고 되게 좀 궁금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이제 보시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다가 호텔을 우리가 취득을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질문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전반적인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보다도 이분들의 이제 질문을 위주로 제가 좀 답변을 좀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해드렸는데, 여러분께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먼저 이제 좀 흥미가 이제 좀 유발이 돼야 됩니다. 흥미가 좀 유발이 돼야 이 호텔을 취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할 것이냐,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 흥미가 처음에 조금 유발이 돼야 됩니다. 흥미가 언제까지? 임장 활동을 하기 전까지. 이제 결정이 됐으면
이제 호텔을 보러 좀 다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장 활동을 해야 되겠죠? 네, 임장 활동을. 네.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나 상권에 이제 호텔을 좀 보러 다녀야 되는데, 이때가 바로 좀 이제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 기간. 네. 준비, 네,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네,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도 제 유튜브를 이제 많이 애독해 주시고 필요한 거는 이렇게 학습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래서 호텔 황제 유튜브를 보는 시기죠. 이때. 네. 호텔 황제 최초로 호텔 황제의 이제 유튜브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시청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처분할 때까지 제 강의는 필요한 것마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에 유익한 정보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조금 몸을 푼다. 몸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흥미를 유발해서 임장활동을 갔을 때는 내가 호텔을 취득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되시는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때 말이죠. 가장 여러분께서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께서 맞는 이 조력자, 호텔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 조력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왜냐하면 스타트를 어떻게 끊냐에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률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조력자를 잘 못 만나게 되면 평균 수익률 이하로 수익률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다? 맨 마지막에 처분하기도 곤란한 그러한 상태를, 현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어떠한 조력자를 선택을 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께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몸을 푸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볍게 자기 자본을 내가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나오는 대출금도 결정이 되겠죠? 네, 대출금도. 그래서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내가 호텔을 사는 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는 또 보시면은 뭐 이제 지역,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이 또 있을 수 있겠고요. 상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권, 네, 상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연인 고객이 많이 오는 상권에 입지한 호텔을 취득을 해야 되겠다. 나는 역세권. 아니야, 나는 비즈니스가 많이 오는 상권을 취득을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지역과 상권을 여러분께서 몸을 푸는 식으로 조금 결정을 좀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기 자본만큼은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 결정을 못하면 자꾸 다음 절차에 가면 갈수록 조금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고, 또 엉뚱한 걸 또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을 때 파생되는 이자액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네, 또는 자기 자본이 여유가 있는데 말이죠. 너무 소규모의 모텔을 취득을 했어요. 그것도 기회비용을 우리가 놓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결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대출금이나 매매 가격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거든요. 자기 자본을 결정하는 게 또 중요하다. 기타 지역 분석이나 그 다음에 상권이나 입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 절차에서도 조금 더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좀 변동을 해도 되고 결정을 아직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때에는 조력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자본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장 활동하고 무슨 결정을 해야 되냐면 이 시점이 오면은 이제 계약을 하게 되겠죠. 네, 계약 체결일이 다가옵니다. 계약 체결일. 네. 계약 체결일.
임장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제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 네. 내가 무슨 호텔을 사야 되겠다. 딱 결정을 하는 거죠. 네, 이 기간 동안. 네, 그래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살 것인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을 살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는 임장 활동을 통해서 사전에 우리가 조금 몸을 풀었던 작업이 있습니다. 지역을 또 결정해야 됩니다. 지역을 결정하고, 네. 이제 상권도 결정이 끝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 체결일이 도래한 것입니다. 상권도 이렇게 결정을 다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 계약하고자 하는 그 호텔의 이제 매출도 계약을 하기 전에 리모델링이 특히 완료된 물건이라면 이때 매출도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경비, 그 해당 호텔에 매달 나가는 고정적인 지출도 이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때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기대 수익률 있죠? 기대 수익률. 아직은 우리가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그래도 사전에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월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필요 경비가 얼마가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이 얼마나 나오고, 또 내가 한 달에 순수익을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따라서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오는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에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번복이 안 되죠? 계약을 하게 되면. 그렇죠?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계약금 포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적게는 뭐 몇천만 원, 많게는 몇 억씩, 몇십억씩 이렇게 계약금을 우리가 계약 체결일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우리가 매몰 비용으로 처리했다가는 좀 큰 리스크에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사전이 중요하다. 도장 찍기 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2단계죠? 네, 2단계. 흥미를 유발해서 임장 활동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때도 가장 뭐가 중요하냐? 어떠한 조력자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께서 훌륭한 조력자만 잘 만나시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자기 자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AB 창업자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파생되는 문제는 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약을 체결하시면 이제 잔금일이 도래하죠. 네, 잔금일. 예, 이날이 이제 잔금일입니다. 잔금일 날 진정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때.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제 대출, 네, 실현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사전에 미리 대출금도 다 나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본 계약서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거래하시는 주은행에 대출을 문의해도 되고요. 물론 사전에 다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또 저랑 협업하고 있는 금융권의 뭐 1금융이든 1.5금융이든 2금융이든 본 계약서를 원본을 가지고 제가 또 의뢰를 합니다. 지점장이나 센터장이나 그리고 담당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이제 또 진행을 하는 거죠. 왜? 대출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제 대출을 이제 받고 하는데, 보통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일까지 통상 한 45일 정도 걸립니다. 45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한 2달. 보통 한 45일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돼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대출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네, 그래서 45일 정도, 통상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업무가 대출인데, 그래서 1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1.5금융으로 대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2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사전에 다 협의한 결과 이때 이제 딱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출금이 결정이 되죠. 네, 대출금이 결정이 되고, 이때 이제 정확하게 이자율도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때.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은행에서 융자를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또 중요한 게 리모델링. 리모델링, 네.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선정을. 그러면 계약 체결일이 이 기간 동안 중에서 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쪽으로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잔금일이 임박했을 때 결정을 해보면 많이 늦습니다. 많이 늦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자도 준비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45일 동안 계속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는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또는 저와 함께 호텔 황제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인테리어 회사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 회사에게 인테리어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잔금날 이후부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런 게 굉장히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와 계속 소통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림은 다 그려져 있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취향이 있거든요. 그런 취향도 가급적 제가 좀 반영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여기 호텔이 입지 조건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봤을 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어떤 스타일이 반영이 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몇 가지를 또 제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또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이제를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너무 많은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테리어를 크게 봤을 때 이제 외관도 있겠고요. 외관. 네. 그 다음에 뭐 간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1층에, 그 다음에 이제 로비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층에 이제 복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각 객실. 요즘에 이제 객실을 전부 다 테마형으로 디자인을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머릿속에 객실 한 300개 정도의 테마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호텔 황제는 전국에 있는 호텔을 임장을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이 참 좋은 호텔도 있고요. 시설이 조금 안 좋은 호텔도 있습니다. 똑같이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다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호텔을 갔더니 좋아요. 사진을 다 찍어 놓죠. 네, 그래서 벤치마킹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해서 거기에다가 저만의 어떤 또 개인적인 그런 색깔을 또 입혀서 나중에 저희 고객님들께서 호텔을 취득해서 말이죠.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제가 또 반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각 객실마다, 그 다음에 각 복도마다, 그 다음에 외관이라든지 주차장은 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로비 또 중요하죠. 로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 자금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선정을 하고요. 또는 뭐 이제 보일러, 배관 상태까지 봐서 어디까지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지 다 이때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잔금일을 치르고요.
네, 보시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재오픈일이죠. 재오픈일. 재오픈일. 네, 이날 이제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대출 이제 실현 기간이고요. 이때는 이제 리모델링 공사 기간이죠. 공사 기간. 네. 공사 네, 기간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기간. 이 공사 기간이 약간 호텔마다 차이는 있는데 적게는 네, 3개월에서 길게는 한 4개월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기간이. 그래서 잔금일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부터 철거가 들어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날부터 이제 대출이 실행이 되죠. 네. 그럼 이날부터 이제 이자가 발생이 되니까 여기에서 머뭇머뭇거리면 우리가 매몰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자 비용만큼. 그래서 대출 실현 기간 동안 대출뿐만이 아니라 리모델링 업체를 빨리 선정을 해서 계약을 완료한 다음에 이때 잔금일 다음 날부터 철거를 들어가서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게끔 모든 거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디자인,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대한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네. 이때는 준비 과정이니까 이때는 정확하게 최소한 이때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행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재,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각종 자재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바닥재는 어떠한 걸로 할 것인지, 그러면 디자인은 어떤 걸로 할 것인지, 만약에 커튼을 한다면 어떤 소재, 어떤 컬러, 어떤 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그 전에 우리가 목록을 만들었으면 이때 결정하지 못한 거는 최소한 이때 최종적으로 빨리빨리 이제 결정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오픈일이 다가올수록 이제 직원을 고용해야 되겠죠? 직원을 고용해야 됩니다. 직원을 고용해야 돼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카운터 직원, 그 다음에 청소 직원, 미리 직원을 오픈하기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직원을 우리가 여러분이 힘드시면 제가 직원도 세팅을 다 해서 고용을 해드리거든요. 광고를 통해서 직접 다 면접을 봐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호텔에서 청소나 카운터나 지배인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같이 좀 면접을 보면 좀 유리합니다. 저희 고객님들도 제가 면접을 보는 거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보는 눈이 조금 더 정확하다 이거죠. 그래서 오픈하기 한 일주일 전에 직원도 고용을 다 해서 직원도 이제 세팅을 조금 완료를 해드려야 됩니다. 완료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도 이제 잔금일 전에 제가 우리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 운영 노하우를 조금씩 이렇게 제가 전수를 해드립니다. 전수를 워밍업 단계니까 조금씩 전수를 해드리는데 이때에는 재오픈날 전에 재오픈날이 다가오기 전에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운영 노하우를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전수를 해드리죠. 운영 노하우를 이때 이렇게 전수를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호텔 투어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호텔 투어. 이게 뭐냐? 저를 통해서 이제 호텔을 취득하신 우리 이제 사업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호텔에 같이 제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호텔에 관해서는 선배님입니다. 선배님들. 선배님들도 처음에는 되게 긴장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만족도 하시고 준 프로. 어떤 분들은 정말 프로가 되어 있죠, 지금은.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께서 배울 점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와닿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선배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받는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성공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티타임이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텔 투어를 진행을 해드립니다. 호텔 투어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 고객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중개인들은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중개인들은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은 팁이다. 네, 이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팁이다 이렇게 보시겠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다 하시고 잔금 치르시고 공사를 마쳤으면 이제 오픈을 딱 하시는 거죠. 네, 오픈을 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계속 보유를 하시다가 우리가 일정한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이제 이 호텔을 내가 처분을 하고 조금 더 큰 호텔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거든요. 100%. 그러면 이때가 바로 처분 결정을 하는 시점이죠. 처분 결정을 하는 시기가 이렇게 도래를 합니다. 도래를. 보유 기간 동안에 돈도 많이 버셨으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호텔보다 조금 더 큰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호텔을.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유 기간입니다. 호텔을 보유 기간. 호텔 보유 기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께서 소득 이득을 누리는 매달 그런 기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서는 기대 수익률이었죠? 네, 여기에서는 기대 수익률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실현 수익률이 되는 거죠. 실현 수익률. 수익률이 이제는 내 통장에 입금되는 그런 실현 수익률을 누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도 역시 제가 운영 노하우를 이제는 실전이죠. 네, 운영 노하우는 뭐 이런 단계에서부터 제가 조금씩 계속 드리는데 이때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공사 기간 동안 미리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재오픈했을 때에는 직접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실제 이제 운영 노하우를 여러분께 이제 전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텔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 최초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최초 3개월이 진짜 중요합니다. 최초 3개월. 이제 우리가 이제 호텔을 이제 취득을 해서 보유를 하시게 되면 말이죠. 앞으로 경제 활동을 30년, 40년, 50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 30년, 40년, 50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해입니다. 첫 해. 그죠? 첫 해 중에서 12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기간이 언제냐? 그러면 최초 3개월입니다. 최초 3개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몇십 년 중에 최초 3개월, 약 90일에서 100일 사이.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말이죠. 100일이 지나면 100일 잔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100일 정도, 90일에서 한 100일 정도 되시면 우리 이제 애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때 운영 노하우를 제가 적극적으로 전수해드리고요. 실제 현황에 있어서, 그리고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저희 사무실이 이제 서울에 있지만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불문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최초 3개월은 1박 2일 내지는 당일날 아침에 도착해서 저녁 늦게까지 아니면 1박 2일 이렇게 해서 최초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솔루션 해드리고 운영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여러분께서 최초 3개월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동안 거의 자리를 다 잡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4개월 후부터는 이제 한 달에 뭐 한두 차례 정도, 그 다음에 사전에 계속 통화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문자나 카톡이나, 그 다음에 통화하면서, 내가 좀 내려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막 불시에 전화 드리고 아무 때나 내려가서 다 현황을 봐드립니다. 그렇게 최초 3개월, 그 다음에 최초 1년이 저도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자리를 잡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객님들은 최초 3개월에 다 자리를 잡는다라 이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최초 1년. 네. 재오픈한 날로부터, 네. 최초, 네. 1년. 최초 1년이 1년 정도 하시게 되면은 호텔 영업에 한 70%는 다 마스터합니다. 70%는. 네, 70%는 다 마스터해요. 네. 그럼 70%만 마스터해도 말이죠. 우리가 수익을 누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최초 3개월만 우리가 운영을 배워도 말이죠. 평균 수익률 이상을 누리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이 아시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70%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요,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황이 닥쳤을 때, 이런 손님도 있고, 저런 손님도 있고, 그랬을 때, 뭔가 현황이 닥쳤을 때, 그때 예외적인 사항, 예외적인 사항을 그때 이제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30%는 물리적인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호텔 왕제 당신이 봤을 때 호텔 영업이 마스터가 100이라고 보면 나머지 30%를 우리가 소화하는데 소요기간,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정도 필요하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한 3년 잡습니다. 3년. 최소한 한 3년 정도. 개인마다 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초로 한 3년 정도 운영하시면 거의 뭐 100%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나면 저하고 거의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어. 오히려 어떨 때는 제가 더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저하고 이제 고객님들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통은 하면서 말이죠. 저도 배우는 게 있고 우리 고객님도 제가 고차원적으로 더 많이 이제 또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리거든요. 최초 3개월째 전수를 해드리는 내용이 있고요. 1년 이내에 해드리는 게 있고 1년이 지난 이후로 또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호텔을 처분할 때까지 계속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수별로, 연차별로 고객님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팁을 제가 하나씩 드리죠. 현재 단계에서는 이런 영업을 좀 해보셔라.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 더 고단위 이런 영업을 좀 해보셔라. 현재 단계에서는 고민하지 마셔라. 흔들리지 마셔라. 옆에 경쟁업소가 옆에 뭔가 팁을 줘도 아니면 어떤 우리 사업장에게 좀 불리한 영업을 하더라도 말이죠. 흔들리지 마라. 저 사람들 저러다가 스스로 무너진다. 절대 우리 호텔에는 영향이 없다. 다 제가 경험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또 자신 있게 또 솔루션 내지는 운영 노하우를 제가 다 이렇게 전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보유 기간 중에서도 재오픈일로부터 가까운 보유기간, 이때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처분 결정을 합니다. 처분 결정을 하고 나서 바로 처분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처분 시점입니다. 처분 시점. 네. 여기가 이제 계약하는 날이죠. 최초에 계약하는 거는 여러분께서 이 계약일은 우리가 매수인의 지위에서 계약을 하는 날이고 처분 시점, 이 시점에서는 매도인의 지위에서 계약하는 날이죠. 네. 그래서 이때에는 그 황금성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황금성에 대해서. 내가 처분 결정하고, 이 부동산이 이제 단점이 뭡니까?
네, 황금성 리스크죠. 그 중에 하나가. 근데 호텔은 어떻다? 아주 특이한 부동산이다. 개별성이 아주 강한 부동산이다. 따라서 타 부동산보다 처분을 결정해서 말이죠. 처분할 때까지 이 기간이 타 부동산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걸릴 수도. 네, 물론 조금 더 운이 좀 잘 따른다 할까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내놓은 지 뭐 한 달 만에 팔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금리가 조금 고금리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좀 투자자들이 좀 위축하는 시기죠. 관망세란 시기란 얘기예요. 이럴 때에는 조금 빨리 처분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주변 환경, 어떤 경제 현황, 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황금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보면서 일정한 이 기간을 우리가 너무 짧게 잡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결정은 뒤로부터 계약하는 날까지는 좀 여유 있게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때가 되시면 이제 뭐를 우리가 또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무난하게 왔습니다. 처음부터 흥미를 시작 유발을 해가 말이죠. 여기서부터 처분할 때까지 결정할 때까지 아주 무난하게 잘 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팔았을 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느냐. 시세 차익이죠. 양도 차익도 우리가 좀 미리 사전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자 계약하기 전에 기대 수익률 다 계산 미리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처분하기 전에 우리가 처분하기 전에 결정을 했을 때 처분하기 전까지 우리가 또 그 자본이득에 대해서 또 계산을 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본이득에 대해서 이때는 이제 자본이득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본이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본이득. 네. 취득 원가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수 가격, 그죠? 네. 매수 가격, 호텔을 사신 가격, 그 다음에 취득세. 네. 여기에서 이제 취득세를 우리가 여기에서 회수하는 겁니다. 여기 사실 때 4.6%, 원칙은 4.6%죠. 매매 가격에. 이때 낸 취득세를 이때 회수하는 겁니다. 네. 취득세. 그 다음에 여기 매수 가격에는 자기 자본 플러스 대출금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투자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비용. 네. 리모델링 네, 비용. 네. 리모델링 비용은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15억을 투자했다. 15억을 투자하고 우리가 수익률이 상당히 잘 나온다. 제일 오픈일로부터 우리가 보유기간이 짧느냐 길냐에 따라서 리모델링에 대한 감가가 많이 발생했느냐 적게 발생했느냐 이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은 일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은 보유기간이 너무 길지 않는 한은 여기에서 너무 긴다는 거는 뭐 5년 이상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그렇지만 않는다면 여기에서 투자했던 리모델링 비용은 100% 회수가 다 가능하다. 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소득 이득이 상당히 좋아요. 수익률이. 그죠?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대비 월 매출이 좋아서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하신 거를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리모델링 비용은 100% 다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신다면은 리모델링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열정과 제 노하우를 트라이앵글로 결합해서 호텔을 운영하시면 말이죠.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께서 리모델링 비용 정도는 100%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이 매몰 비용이 아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감가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좋은데 왜 감가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매수인이. 우리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익률이 좋으니까 리모델링 감가를 적용하면 안 된다. 원가의 100%
적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취득 원가가 나오는 거죠. 네, 취득 원가. 네, 취득 원가가 나오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만큼의 시세차익을 우리가 여기에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매도가가 나오겠죠. 매도가가 나오면 뭐 매수인이 뭐 조금 좀 깎아주세요. 뭐 내고를 조금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뭐 조금 정도 내고를 해주고 나서도 우리가 알파만큼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 또 하나 계산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 계산을. 뭐를 계산해야 됩니까? 뭐 행복한 고민하는 거죠. 뭐를 계산해야 됩니까? 여기서도 반드시 세전 수익률도 한번 미리 계산하셔야 됩니다. 세전 수익률은 뭡니까? 양도세죠. 네. 그 다음에 세후. 네. 세후 수익률. 세후로 얼마가 남느냐라고 봤을 때 이걸 비율로 우리가 계산하면 수익률이 딱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분을 하실 때 말이죠. 제가 세전 세후 수익률도 제가 계산을 해드립니다. 대표님, 이때는 이제 대표님, 저에게는 대표님이죠. 제가 대표님을 모시고, 양도세가 얼마 나오겠습니다. 보유기간이 얼마 정도 되셨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얼마 정도 보시니까 양도 차익이죠. 세법상. 양도 차익이 얼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원가가 얼마 정도 되니까, 네, 필요경비가 얼마가 공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금이, 양도세가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다. 알파는 세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세후로 순수 자본이득은 얼마를 취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계산을 다 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1년의 절차가 조금 뭐 여러 가지 단계별로 프로세스가 있지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물 흘러가는 대로 아주 쉽습니다. 쉽고, 이거를 잘 몰랐을 때, 조력자를 잘 못 만났을 때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렇게 원활하게 갈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조력자를 잘 못 만나게 되면. 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 끼워 놓으면 말이죠. 첫 단추부터 잘 끼워 놓으면 우리가 처분할 때까지도 무난하게 평균 수익률 이상은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요. 또 시세 차익도 우리가 정확하게 누리면서 더 큰 호텔, 더 규모가 좋은 호텔, 더 상권이 좋은 호텔로 우리가 한번 갈아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또는 기존에 여유 자금이 조금 있어요. 아니면 타 부동산을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호텔을 보유하면서 말이죠. 다른 호텔도 하나 더 취득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왜? 실제로 해보니까 이 호텔을 팔기가 너무 아까워. 내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어. 그거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인 거죠. 그래서 나 이거 못 팔겠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내가 한 달에 2,5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꾸준히 순수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내가 팔기가 아깝다. 그런데 다른 부동산은 보니까 지금 현재 호텔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다른 부동산을 처분을 해. 처분을 해가지고 그 인근이나 아니면 다른 상권에 또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하나 더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또 미팅을 통해서 말이죠. 또 이 일련의 과정을 쭉 하는데 처음에 첫 호텔을 취득했을 때 이런 조금 제가 단계별로 이렇게 쪼개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두 번째 호텔을 취득할 때는 생략되는 부분도 되게 많죠. 네, 그래서 두 번째 호텔을 취득할 때는 여러분께서 더 쉽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AB 창업자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할 때 제가 강조해 드리는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네, 호텔은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호텔이 수익률이 좋더라, 수익률은 좋다고 하더라,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를 잘 파악하지 못해요. 리스크를 안다는 거는 굉장한 전문가가 아니면 리스크를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투자하고자 하시는 애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 말이죠. 호텔의 수익률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호텔의 리스크를 먼저 볼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다? 조력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시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이죠.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